신발을 구매하신 게 할인을 기회로 구매하시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매력적인 할인을 하고 있어가지고 구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컨버스가 네. 완전히 다 가죽으로 된 제품을 처음 본 것 같아요. 실물로는. 저는 과거에 좀 몇 번 본 적은 있었는데 지인분이 이제 좀 대신 구매를 해달라고 해서 구매를 하다가 봤는데 가죽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가격도 원래 발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50% 할인. 50% 할인.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슈케어를 하시는데 신제품을 새로 산 신발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은 항상 가죽으로 된 제품, 특히 구두는 저는 이제 새 제품을 항상 먼저 케어를 하시고 신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브랜드에 따라서 사정은 다르겠지만 이 출하 단계로부터 시간이 특히 이런 세일 상품 같은 경우 재고가 남아있던 상태에서 구매가 된 거니까 보시면은 23년 11월에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렇다면 단순 계산해서 얘가 신발 상자 안에서 6개월 이상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출하될 때 분명히 크림이나 이런 거를 다 바른 상태에서 출하가 됐을 건데 유수분이 막 이제 날아가서 좀 건조해진 상태일 수도 있고 스니커는 좀 덜한데 가죽 구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소 가죽으로 돼 있는 이런 게가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크림을 한번 다시 도포를 해줘서 좀 가죽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처음 신으실 때 길들이기 좀 편하시게 하기 위해서 처음 샀을 때 하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것들 쓰시는지 먼저 좀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새 신발엔 크게 필요는 없지. 이제 먼지털이용 말털 브러쉬, 크림을 도포할 거여서 이제 크림 도포용 디지털 브러쉬인데 이거는 이제 컬러에 맞춰서 화이트 전용 브러쉬, 크림 마무리 이제 다듬는 용 브러쉬로 말털 브러쉬. 이거는 이제 어데케이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천. 구두랑 다르게 얘는 제가 슈크림을 안 쓸 거거든요. 보스크림, 제가 일본에서 구해온 보스크림인데 마무리로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왁스, 색깔이 없는 무색 뉴트럴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 빼먹었다. 보스크림 바르기 전에 이제 클리너 사용할 건데 이거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이것도 어데케이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신우님 작업하시는 거 볼 때마다 조금씩 느꼈는데 사실 가죽에 솔질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미 가죽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세기나 혹은 뭐 횟수나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인조 털로 되어 있는 브러쉬는 그 가죽의 상처를 위 리스크가 크긴 한데 근데 이런 천연 털로 되어 있는 브러쉬 같은 경우는 사실 강도를 세게 해도 가죽에 상처를 줄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주셔도 무방하고 횟수는 먼지털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그냥 겉에 먼지만 터는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크림 도포용 브러쉬는 좀 강도도 좀 세게 해야 되고 횟수도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이제 크림을 이제 가죽 안까지 이제 깊숙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세게 하지 않으면 크림이 겉돌아요. 겉 표면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강도를 갖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시는 작업이 이제 클리닝 작업. 클리너 사용해서 출하 단계 처음에 있었던 표면에 오래된 크림을 닦아내줍니다. 레더밤 영상에 이어서 그래도 상당히 소량을 이렇게 손에 찍어서 쓰셨거든요. 보통 쓰시는 분들은 어쨌든 좀 뭔가 묻힌 티가 나야 되다 보니까 과도하게 묻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적정량은 어느 정도? 일단은 저번에 영상했던 레더밤 같은 경우는 참 표현이 어려운데 쌀 한 톨 혹은 커피콩 정도 크기를 얘기를 하는데 기준이 참 애매하죠. 근데 너무 많이 발랐다고 해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작은 양을 이제 부위별로 이렇게 펴서 바르기 때문에 만약에 좀 생각보다 많은 양을 이제 도포를 하셨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넓은 범위를 오랫동안 발라주시면 되는 거여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레더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손가락에 한 방울씩 정도 발라서 한 부위 바르고 다 바르면 또 똑같은 양 발라서 또 다른 부위 가고 이런 식인데 클리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바를 때 대략 이제 500원 돈 정도 크기라고 말씀드리는데 저랑 똑같은 투페이스 로션을 쓰신다고 하시면은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하신 다음에 퍼트려주면 대략 한 500원 정도 크기 정도 나오거든요. 포인트는 힘을 주지 않고 구두 전체에 퍼트려서 빠르게 발라주는 거. 근데 여기서 클리너는 이제 바른다는 이미지가 아니라 닦아내주는 그 힘도 거의 안 줍니다. 물론 뭔가 오염이 많고 이러면은 당연히 힘을 줘야 되겠지만은 클리너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닦아내고 지워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클리너 다음 작업은 어떤 작업으로 진행될까요? 네, 이제 보습
작업인데 통상적인 일반적인 구두였으면은 보습 작업을 한 다음에 크림으로 또 한 번 더 보색 및 왁스분을 좀 넣어서 이제 코팅을 해주는 작업을 할 건데 운동화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해서 얘는 그냥 보습 작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습 크림은 네. 저희가 약간 얼굴에 보습 크림 바르는 느낌처럼 발라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 바르듯이 발라주시면 그냥 수분을 보충하기 위한. 근데 이 수분 보충이 왜 중요하냐면은 가죽의 유연성을 줘서 착화감에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은 유연성을 준다 이퀄 부드러움을 준다니까 크랙을 예방해줘요. 오랫동안 신발장에 들어있던 신발을 어느 날 갑자기 신었는데 갑자기 갈라진다든지 뭐 이런 문의를 많이 받는데 그게 다 수분이 부족해서 그럴 거거든요. 그러면 주기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발을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신으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보통 3달에 한 번 말씀드리긴 해요. 근데 계절에 따라서도 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번 레더밤 영상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셔가지고 인상 깊은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유니버셜 레더밤이랑 델리케이트 크림을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을 같이 바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달아드렸는데 그 이유가 유니버셜 레더밤 안에도 이제 보습을 하는 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성분이 겹친다는 거 잘못하면 오히려 이제 과도하게 수분이 공급이 돼서 약간 가죽이 떡진 느낌이 난다든지 그런 식의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겹치는 성분의 제품을 같이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두 컨디션 유지에도 좀 어렵고 만약에 이제 이런 보습 크림을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르시거나 클리너랑 같이 혼합을 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클리너로 한번 클렌징 한 다음에 델리케이트 크림만 바르셔서 관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브러싱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브러쉬로 디지털 브러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 구두 컬러별로 구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랙, 버건디 브러쉬가 따로 있는데 브러쉬들로 브러싱을 하게 되면 이염이 되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흰색 전용 브러쉬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걸로 브러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브러쉬 한 다음에 이제 말탈 브러쉬로 한 번 더 브러싱. 슈크림과 다르게 보습크림만 바르고 도포한 후에 브러싱을 하면 광이 안 올라옵니다. 이유는 보습크림, 델리케이트 크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거에는 이제 광이 나는 왁스 성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싱 끝나고 나서 또 천 깨끗한 면을 이용해서 가볍게 구두 한번 닦아주시고요. 네,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하시고 바로 신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왁스를 이용해서 광택도 조금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외피를 좀 보호하는 역할로 해서 왁스로 코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운동화라서 안 하겠지만은 가죽 구두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이제 베이스를 쌓아가지고 막을 형성한 다음에 코팅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심미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이제 가죽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거여가지고 왁스를 바르면 좀 좋은 게 이 사피르 왁스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판매를 하는 왁스인데 사피르는 이제 천연 원료로만 왁스를 만들기 때문에 가죽을 보호하는 그 성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들어가 있어요. 영양도 공급할 수 있게 비즈 왁스가 주성분이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호량의 물과 말털 브러쉬를 이용해서 브러싱을 전체적으로 해줍니다. 물을 따로 묻히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과 기름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브러쉬로 이제 전체를 퍼뜨리는데 왁스를 물의 저항감을 이용해서 골고루 좀 더 퍼뜨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작업이 다 끝나신 거죠? 네, 작업도 끝나서 끊기고 이제 신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이거를 맡기시는 게 좀 더 나을까요? 새로 신발을 구매하시면? 맡겨주시면 좋지만은 광을 내는 것까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런 운동화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늘은 제가 이런 식으로 뭐 클리너도 쓰고 보습크림도 쓰고 왁스도 썼지만은 저번 영상에 올라갔던 유니버셜 레더 로션만 가지고도 신기 전에 한번 해주셔도 좋긴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운동화 버전이기 때문에 운동화에서 굉장히 좀 라이트하게 한 거고 구두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 하는 그 케어랑 샤인 같이 좀 딥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제 가볍게 참고 정도
근데 이제 집에서 혼자 사실 때는 이 정도 해주셔도 구두도 마찬가지고 해주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